예, 오늘은 이제 투부정사 이제 들어갈게요. 자, 투부정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더 큰 개념으로 준동사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준동사라는 거는 뭐냐면 준동사 정의를 우선 내릴 건데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였던 것이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여기서 이제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다른 품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준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형태를 변형한다 했으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자, 종류와 그 형태, 모양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는 품사적 역할이에요. 그죠? 다른 품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성질이 뭐냐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종류는요,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 오늘 하게 될 내용이고요. to 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분사라는 것. 요 세 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고요. 이 각각의 형태를 정리를 한다면 to 부정사는요, 말 그대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동명사는요, 동사 원형에 ing가 붙는 형태고요. 분사는 두 가지 형태죠.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로서 우리가 현재 분사가 있고요. 현재 분사. 그리고 동사에 ed 또는 불규칙의 pp로 들어가는 과거의 분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태를 바꾸어서 그러면 품사, 그러니까 위에서 보이듯이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기본 세 가지 역할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이 다 가능하고요. 동명사는요,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분사는요, 공통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표로 한번 나눠보면요. 표로 그려보면은 자가있으면 예쁘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나누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칸을 좀 나눠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공통 칸을 해놨죠,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준동사로서 형태를 바꿔서 동사 아닌 다른 품사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얘들이 처음 출발선이 어디다? 처음 출발선 자체가 동사예요, 그죠? 동사.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겉모양은 바꾸지만 원래 출발선이었던 그 동사라는 타고난 성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진 성질은 공통적으로 동사적 성질을 지니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동사의 성질이 뭐냐? 첫 번째, 자, 의미상으로 겉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의미상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어요.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능동태, 수동태 하는 거요. 능동태, 수동태 하는 태의 표현과 그리고 시제, 12개의 시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시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명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용사의 수식을 받죠.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를 꾸미는데 얘들이 이제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형용사, 부사이든지 간에 처음 출발이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따라서 얘들이 어떤 품사로서 활용이 되든지 간에 수식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동사적 성질을 지닌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이 전체 준동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것이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라는 것의 내용. 그러니까 부정사에서 이때 부정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not이나 never의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이 뭐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 자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형태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할 것이 바로 용법 문제예요. 자, 용법이 뭐냐면 앞서서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용법으로 나눠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법 문제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 시험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용법 구별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별표를 3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법 구별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학교 과정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명형부라고 있는데 명사적 용법이죠. 자, 명사용법이란 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명사 역할은요, 우리가 해석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용법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예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얘가 주어로 쓸 때, 그죠? 주어 자리에 사용이 될 때. 예를 들면요. To tell a lie is wrong이라고 하죠. 자, 이때 보시면 이제 to tell a lie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죠. 자,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to tell a lie 명사적 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주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을 때 우리는 투부정사 구문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투부정사 구문 자체가 동사 뒤에 부분보다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면 걔를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얘를 뒤로 넘겨요. 그러면 넘기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는 가짜 주어 is를 넣고요. 그 다음에 is wrong. 그 다음에 원래 주어였던 to tell a lie를 뒤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이때 이 자리에 온 is는요 진짜 주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to tell a lie를 뒤로 보내면서 그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가짜 임의의 주어라고 해서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tell a lie. 얘가 원래 주어였고 이것이 뒤로 넘어갔어요. 원래 주어, 진짜 주어죠. 진주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되죠? 가주어는 해석 안 해요. 해석 안 하고 해석은 똑같아요. To tell a lie is wrong이나 it is wrong to tell a lie 하는 거나 해석은 똑같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되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목적어 자리 두 번째 목적어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요. I want to be a singer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내가 원합니다. 그죠?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서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 명사적 용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요. 세 번째 보어 자리죠. 자, 보어 자리 예문 바로 들어갑니다. My hobby is to play the piano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hobby가 주어죠. is 동사고요. 그럼 to play the piano가 주격 보어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to play 이제 했을 때 이것이 주격 보호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는 다르게 주어는 명사예요. 목적어도 명사고요. 그런데 보호 같은 경우에는 명사도 되지만 실제 우리가 형용사도 보호자리에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명사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이건 문장 이제 형식에서 형식 정리할 때 하는 부분인데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이 형식에서요. 이 주어가 뒤에 있는 주격 보호와 이꼴 관계가 될 때, 같다가 될 때, 자, 취미 이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 돼요. 그죠? 이꼴 관계가 될 때 얘가 뭐냐면 바로 명사 취급을 명사로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자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형용사적 용법인데 세 번째, 두 번째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이요.
자, 형용사용법이랑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죠? 형용사 역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자리에 쓰이냐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형용사 역할이 바로 그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있고 또 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품사적으로 그러니까 품사적으로 문장 성분으로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명사 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이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보어 자리를 먼저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위에와 비슷한 예문인데 He is to play the piano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보어 자리에서 위에 부분과 비교할 것은 똑같이 이제 주어예요. he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죠. to play the piano가 주격 보어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다? 위에서는 이제 주어와 주격 보어가 이꼴이 됐기 때문에 명사로 정리를 내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은 he라는 주어와 to play the piano라는 주격 보어가 이꼴이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주어랑 주격 보어가 이꼴 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주격 보어에 있는 것을 품사적으로 형용사로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면 얘가 이제 형용사라는 건 나왔어요. 그러면 그는 피아노 연주하는이다?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해석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얘가 형용사라는 것과 정리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우리가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투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투부정사가 바로 이 케이스 형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바로 이제 요걸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머리 글자 외우면 가운의 예의가 됩니다. 자, 5가지죠. 5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 운명, 의무, 예정, 의도. 되죠? 요 5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는 문맥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가능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할 수 있다. be able to의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can의 의미고요. 운명은요. 뭐뭐 하도록 운명 채워졌다. be destined to 부정사고요. 의무는요. have to죠. 해야 한다. should의 뜻이고요. 예정은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로 해석이 되고요. 의도는요. intend예요. intend가 의도하다. intend to의 내용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할 운명이다. 해야 한다. 할 예정이다. 하려고 한다.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해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해야 한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예정이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려 한다. 다 가능하죠. 물론 이제 뭐 운명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문맥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비투용법이고요. 이때 얘기하는 투부정사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 더 많이 나오는 명사 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그거예요.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위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수식한다고 꾸며준다는 거예요. 보통 형용사는 문장 이제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는데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그럼 2개 이상의 단어죠. 자,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얘는 구나 절이 돼요. 이건 앞에서 이제 내용이 정리된 사람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구나 절이 된단 말이에요. 구나 절이 수식을 할 때는 무조건 어디? 뒤에서 수식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명사를 수식하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를 하나 내릴게요. 우선 정의를 내려놓고요. 예문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수식을 받는 명사와 수식을 하는 to 부정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수식받는 명사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 to 뒤에 동사 원형 바로 이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사의 의미상 주어, 목적어 또는 or 보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수식받는 명사가요.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이 동사에 대해서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한 수식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예문을 몇 가지 예문 줄 테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떤 형태가 있냐? I have some books to read. I have a few friends to help me. I have a pen to write. I have a chair to sit. I have no friend to play. I have a house to live. 자, 요거를 다 정리를 하면요, 웬만한 이제 그 수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이는 부분을 투부정사들 줄을 한번 쳐볼까요? To read.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요? 읽을 책이죠. To help me. 도와줄 친구예요. 쓸 연필이죠. 앉을 의자고요. 놀 친구고요. 살 집이에요. 되나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위에 두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데 밑에 나머지 4개의 문장이 지금 다 틀렸어요. 자, 왜 틀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요 정의를 그대로 갖다 대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읽을 책이 있어요. 자, read. 이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요? 내가 읽죠? I read some books.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동사에 대해서 의미상 목적어 같아요. 수식받는 명사가. 그런데 요거 보세요. 내가 몇몇의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요. 자, help의 의미상의 주어가 friends죠.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나를. 가능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음. write예요. 글 쓰다예요. 자, 우리말 그냥 이제 글을 쓸 펜이 있다.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말로 가능하죠. 그런데 보시면 자, 글을 누가 써요? 내가 써요. I write. 그죠? write a pen이에요. 펜을 써요? 아니죠. 뭐예요?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write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write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도구에 with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밑에 다 마찬가지예요. I sit. sit은 sit 자동사죠. 의자 위에 앉는 거죠. sit on a chair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 play friend, 친구를 노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친구와 함께 노는 거죠. play with 가 되고요. live house,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는 거죠. live in이 들어가야 돼요. 되나? 자, 그래서 얘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치사가 왜 오느냐? 바로 이거예요. 의미상으로 이것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서 완벽하지만 얘들은 의미상으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이유입니다. 되나요? 요게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개수고요. 다음 부사조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사조건입니다. 자, 부사적 문법은요, 얘는 이제 의미적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라는 것 자체가 그거죠. 이제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요, 그죠? 그러면 형용사 수식하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사가 수식을 한다. 그것이 정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형용사를 빼고, 그러니까 명사를 빼고 다 수식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얘가 뭐 동사를 수식할 때 뭐 형용사를 수식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의미적 구별을 해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처음 목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용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동사 아니면은 문장을 꾸며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목적 말 그대로 이제 뭐요?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 위해서 하는 말이죠. 얘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in order to 또는 so as to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문을 들면요. He went to the store to buy milk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가 가게에 갔습니다. 뭐 우유를 사기 위해서 갔다라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해석이 위해서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해서 어떤 감정이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이제 친구 만났을 때 왜 nice to meet you 하잖아요, 그죠?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 happy to meet you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왔어요, 그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고요. 그래서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원인처럼 이제 원인인데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요. 어떤 판단의 근거 또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해석이 뭐뭐 하다니 뭐뭐뭐 이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He must be kind. 그가 친절함에 틀림없다. To help her. 그녀를 도와주다니 그 사람이 친절함에 틀림없구나라고 해서 자 판단을 나타냅니다. must be 자체가 판단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을 나타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녀를 도와주다니 친절함에 틀림없다 가는 거죠. 그죠? 판단의 근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요. 결과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앞에 거의 결과. 그러니까 앞에 거 해서 그 결과로 뭐뭐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He grow up의 과거형이죠. To be a doctor. 자, 그가 자라났어요. 자, 자랐는데 자란다는 게 그 사람 지 마음대로 그냥 자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흐르면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자라고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어떤 행동 뒤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랄 수는 없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돼버려요. 아니죠? 자, 그냥 앞에서 해석이에요. 자랐고요. 자라서 그 결과로 의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형용사 수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형용사가 아니고요. 해석이 뭐뭐 하기에 뭐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때 이제 예를 들면요. The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무슨 말이에요? 그 책이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뭐 하기 어렵냐? 읽기 어렵냐? 쓰기 어렵냐? 어떻게 하기 어렵냐? 뒤에서 보시면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형용사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나오는 거 마저 정리하면요. 조건이 있어요. 중학교 1년에서 거의 안 나오고요. 한 3학년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조건 말 그대로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To hear him speak. You will think him 뭐랄까요? kind 할까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는 그를 친절하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to hear him speak가 다른 말로 어떻게 쓰이냐?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if 뒤에 주어가 you죠. You hear him speak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사용법 6가지가 정리됐고요. 부사용법은 주로 용법 구별하라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와 구별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보기 5개가 주어졌는데 그 5개 다 부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5개의 부사용법 안에서 의미에 따라서 구별하라는 문제예요.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길 바랍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용법 다음에요. 들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어요. 자, 의미상 주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주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의미상의 주어인데 뭐의 의미상의 주어냐?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그 동사에 대해서 의미상의 뭐 주어, 목적어, 보호를 갖출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동사적 성질의 첫 번째 정의예요. 그죠? 그러면 그 to 부정사 의미상 주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특별히 표현을 따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무슨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가 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인 경우죠. 자, 예를 들면요. I want to sleep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잠을 잔다. 누가 자요? 내가 원합니다. 자는 것을 누가? 내가 자는 거죠. 즉 문장의 주어가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 특별히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I want the baby to sleep.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원합니다. 그 아기 자는 것을 그 아기가 자는 것을 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want 뒤에 목적어예요. 그리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목적격 보호자이거든요. 이 경우에 to sleep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 목적어인 the baby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따로 표시를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알 수 없는 경우. 자, 예를 들면은 he 다시 갈게요. 다른 잘랐다. 여기까지 끊고서부터 다시 갈 수 있어요? 바로 하시면 돼요. 네, 준비되시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예요. 자,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냐면 people, 그죠? 그리고 us 또는 알 수 없는 그들, 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book is
is to read 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이제 자, 이 책이 쉬워요. 읽기 쉬운데 특별히 누가 읽어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읽어도 쉽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이 read를 누가 읽는지 알 수 없지만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주어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의미상주어를 따로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해서 따로 표시하는 경우. 따로 표시하는 의미상 주어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요. for 플러스 목적격이에요. 그런데 of 플러스 목적격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일단 for 플러스 목적격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야 되는 거고 of 플러스 목적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형용사 뒤에서 of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is the problem. 자, 쉬워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쉽습니다. 만약에 이제 의미상 주어가 없으면 아무나 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도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가 그 문제를 푸는 게 쉬워요. 그럼 그라고 하면 he죠. 여기에서 he를 목적격으로 바꾸고 여기서 is라는 거는 일반적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for him이라는 의미상 주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is kind.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합니다. 그렇게 말하다니 친절합니다. 누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 친절하군요. 당신이. 자, 당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you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kind가 친절하다는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of yo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서 for이 될 수도 있고 of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자, for은 아니에요. for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of는 뭐가 되냐면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of you에서 you라는 이 of 뒤에 목적격의 이 이제 대명사를 갖다가 이 명사를 갖다가 주어로 옮겨서 you 그다음에 are kind를 그대로 내려주시다는 거예요. kind to say so가 되죠. 자, 이건 가능한 게요. 얘가 앞으로 오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you are kind가 가능해요. 하지만 for 같은 경우에 사람의 성격 성질이 아닌데 he is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인 의미상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변형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 것은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정사의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부정사는 품사 정해지지 않은 투부정사를 얘기하고요. 이 부정은 아니다 하는 부정이에요. 간단해요. 쉬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앞에 not이나 never이에요. 바로 앞에. 뭐 바로 앞에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 그래서 이 not이나 never이 투부정사 뒤에 사이에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투부정사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자, 예문을 들면요. She told me not to go there. 자, 이 문장과 She didn't tell me to go there. 자, 이 두 문장이 있어요. 자, 의미적으로 다른 거죠. 두 문장 다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not이 to 앞에 있고요. 얘는 not이 여기 있어요.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자, 그녀가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말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 거기에 가지 마라고 말했어요. 즉, 고를 부정하죠.
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금지했어요. 가면 혼나요.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그녀가 나에게 말을 안 했어요. 됐나요?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거기에 가라고 말을 안 했다. 그러면 가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 경우에 내가 간다고 해서 그녀가 나를 뭐라 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의미가 다른 겁니다.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의 이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선 바로 앞에 not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씩 오답이 나오는 게 not to고 돼야 되는데 얘가 뭐가 나오냐면 to not go 하면서 문제를 줍니다.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이제 부정사의 부정이고요.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네, 이번 네 번째는요. 자, 부정사의 시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투부정사가 이제 동사 성질 지니는 게 이제 태와 뭐 시제 표현 가능하다고 했는데 태는 조금 뒤로 넘기고요. 우선 시제 표현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얘를 책에 따라서 이제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로 나눕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아직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3 이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3 정도 됐을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미리 알아주면 좋고요. 중3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가 있어요. 자, 단순 부정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to 뒤에 동사 원형이 단순하게 붙는 거예요. 반면 완료 부정사는 완료 형태가 붙죠. 현재 완료에 have pp 형태가 붙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시제에서 정리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시제에서 얘기하는 게 현재 완료 시제를 정리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재 완료의 과거 대용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과거 동사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나타낸 시제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가 아니고요. 긴 시제가 주절이에요. 주절 시제와 같거나 미래예요. 다음에 to have pp는요. 주절보다 과거예요. 주절의 앞 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고 싶지만 to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o was라든지 to played 같은 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쓸 수 없지만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동사 원형을 만족하면서 과거를 포함하는 것이 현재 완료 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대신에 현재 완료를 적어줌으로써 주절의 시제보다는 앞 시제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예문을 바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면요. She seems to be sick이에요. 요거랑 She seems to have been이죠. 비동사의 have been to have been sick. 두 개의 문장을 구별합니다. 자, 해석적으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자, to be예요. to have been이고요. 자, seems는 뭐뭐처럼 보이다. seem to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예요. 뭐요? 그녀가요. to be sick. 현재죠. 시제 일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요.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요. 그죠? 이 경우는 뭐였어요? 그러면은 have been. 현재보다 과거죠.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예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it seems that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것의 해석입니다. it seems that 그 다음에 she 현재 아프죠? to be is seems예요. 현재죠? she is sick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시제가 일치라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밑에 거를 이제 위에 것과 같은 형태로 바꾸면 it seems that 아래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she. 자, 그 다음에 이제 seems보다 과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is가 아닌 was sick. 때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바로 앞시제 현재 완료 have seen. 여기서는 she이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겠어요? has seen이 되면 되겠죠. 그죠? has been sick.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앞에 현재지만 have pp라면 과거를 쓴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한 시제 앞이라는 거 정리를 내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관용 표현이에요.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해서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투용법이에요. 해석이요. 해석 중요하죠. 해석이요. 앞에 나오는 to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 to 부정사, 동사 하다 또는 동사 이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같은 표현으로요. so 구분 그대로 내려오고요. that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대해서 의미상 주어인 주어 그 다음에 cannot이에요. 동사원이요.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canno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제가 과거면 당연히 could not으로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요. He is too young to drive a car. 무슨 말이에요? 그가요 너무 어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의미로 바꾸면요. He is so young that he 할 수 없죠? cannot drive a ca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so that cannot이 되는 거죠. 되고요. 자, 이것에서 이제 반대 형태, 반대되는 의미가요. 이번에는 앞에 형용사 부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enough, 그 다음에 to가 붙죠. 해석은 동사 할 만큼, 그러니까 투부정사 할 만큼 enough가 뭐예요? 충분한, 충분히죠.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이다. 그래서 같은 걸로는요. so that 주어 can이 되죠. 그죠? can 동사원형이에요. 그래서 enough to 이것이 so that can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She is was랑 바꿀까요? 이번에는 시제를 바꿀게요. was smart enough to do that. 그녀가요 충분히 영리했어요. 그렇게 할 만큼. 그죠? 여기에 대해서 so that을 바꾸면 she was so smart that she. 자, 여기서 이제 cannot이 아니죠. can이 아니죠. was 보이죠? 그래서 could. 얘는 so that can이에요. 그죠? 그래서 could not이 아니고 could. 그 다음에 do that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smart enough to에서 so smart that 그 다음에 could 앞에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정리를 할게요. 자, 거기 enough to에서 한 가지만 이제 마저 정리를 하나 하면요. 자, enough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충분히라는 부사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enough가 얘가 형용사라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앞에서 수식도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구문으로서 enough to가 될 때 뒤에서 써도 수식 가능해요. 그러니까 enough의 위치 자체가 일반적인 수식어의 위치죠. 형용사로서 수식할 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꾸미는 대상 자체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게 돼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게 되면 enough가 형용사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뒤에 to가 붙든 안 붙든 간에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 형용사 부사로 끄면은 부사의 인어프. 부사의 인어프는요. 앞에서 수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앞에 수식할 수 없고요. 반드시 어디서? 반드시 얘가 단독 수식이든 뒤에 뭔가 붙어서 같이 수식이든 간에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치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목체크를 하시고요. 좀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단 용법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용법 문제 그리고 이제 가주어, 신주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방금 했던 이제 관용 표현들에서 to, enough to 그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외우시고 특히 용법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을 때는 쉬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고 문장을 좀 구별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이제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반드시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